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2025년 새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을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은 불확실성 투성이입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이런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그 자체로 새로운 정상, 뉴 노멀일 듯합니다. 새해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5가지 핵심 변수들을 주제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와 금융시장을 전망할 때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시나리오를 수립하죠. 이걸 기본 전망,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베이스라인 전망의 80%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전망이 별로 없습니다. 베이스라인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위험을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높은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게 팬데믹 이후 뉴노멀입니다. 정치가 경제와 금융시장의 주된 변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팽창적인 재정정책이 특히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기존 감세를 연장하고 추가 감세까지 한다고 하죠. 그런데 정치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정치를 하는 당사자들도 자신있게 예상 경로를 그려내지 못합니다.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뉴노멀입니다. 정해진 미래는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됩니다. 불확실성이 어떻게 얼마나 커지고 줄어드는지가 그 자체로 내년에 핵심 변수입니다. 둘째로 트럼프 2.0을 내년 핵심 변수에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트럼포노믹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우선시합니다. 규제 완화와 감세가 그 중심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세와 이민자 추방 공약이 더해졌습니다. 관세를 인상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합니다. 생활 비용, 생산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세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발 위험이 있는 정책이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임금으로 일할 사람들을 쫓아내면 생산 원가가 늘어나고 생산량은 줄어들기 쉽습니다. 트럼포노믹스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고 전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장 고물가 조합의 인플레이션일 수 있고 저성장 저물가 조합의 디스인플레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고성장 저물가일 수도 있겠고 저성장 고물가가 발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힘들이 더 강한지는 닥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관세 충격이 먼저 세게 닥칠지 아니면은 그건 좀 미뤄지고 성장 촉진 정책이 우선 실행될지 정치와 정책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과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재정 수지를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게 국제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랫동안 안정적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 불안정해진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국제시장 환경입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 공세에 직면한 미국 바깥 경제의 대응입니다.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고율 관세 공격이 가해진다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힘들어집니다. 한국, 중국, 유럽, 일본 경제에 이미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는데 대규모 투자나 고용을 하기가 이미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바깥 통화 가치가 대폭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들이 대규모로 내수 부양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침체 압력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더 악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는 있지만 중국이 예고한 대규모 재정부양책은 내년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트럼포노믹스 못지않게 중요한 핵심 변수입니다. 네 번째는 중국의 과잉 공급 능력입니다. 그동안의 중국 경제정책은 자국 내 수요, 특히 소비를 진작하기보다는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과잉 공급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글로벌 롯데케미컬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경제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성장을 사실상 멈췄습니다. 중국의 과잉 공급이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수출 제조업에 의존한 어떤 국가 경제도 중국의 이런 과잉 공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면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긴장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 공약도 상당 부분은 중국의 그런 과잉 공급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 통화정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연준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주된 변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준은 정치와 행정부 정책에 종속된 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비둘기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FOMC는 금리 인하 행진을 무기한 중단할 뜻을 시사하는 매파적인 충격을 전 세계 금융시장에 가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판단과 전망이 급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정부 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통화 정책도 불확실해지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은 복합적인 정책 불확실성 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게 될 국채 시장은 문제의 복잡성을 더 심화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지렛대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경제에 부담을 줄 만한 공약들은 일단 뒤로 밀어놓고 보려는 유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 반대로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상황이 트럼프의 뜻대로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정치와 정책에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정책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변수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간다면 실마리가 좀 더 잘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